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1.8% 올라서 끝났는데 어제 장중에 좀 하락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한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5,630만 원에 끝났는데 어제 저가는 5,420. 많이 빠졌으면 5,350도 가능했는데 5,400은 이탈하지 않았네요.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을 좀 보면은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올라서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아직까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 코인들도 있어요. 뭐 웨이브나 카이버나 뭐 질리카나 에이브 뭐 솔라나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안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제 장중에 약간 5,700이 넘어갔다 왔는데 종가로 5,700만 원이 넘어서 끝나게 된다면 추가 우상향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고점 돌파로 인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일간 조정을 받고 반등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의 흐름이 끊기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주봉에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추세 상단에서 부딪혀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700만 원만 넘어가 준다면은 비트코인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동안 좀 약했던 알트코인들보다 메이저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했는데 그런 코인들이 한번 큰 시세를 또 주는 그 흐름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크게 올라가는 그 코인들도 있는데 거래대금 높은 코인들로 좀 놓고 본다면 질리카 많이 올라갔죠. 질리카도 잘 갔고 웨이브, 자, 에브리피디아도 어제 급등됐는데 오늘 조금 조정이죠. 자, 어제 이제 이렇게 뭐 30% 40% 올라갔다가 2% 조정받는 거는 이게 조정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에이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솔라나 그다음에 엑시 파워레저도 잘 갔고 IOST나 뭐 전반적으로 여기 거래 대금이 제일 높은 애들 그냥 탑 애들만 좀 본다 그래도 전혀 아직 하락으로 꺾였다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판단이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다 알트들만 간 건 아닌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알트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아줄 때 그동안에 못 갔던 메이저 코인들이 있거든요. 다 슈팅 나왔는데 메이저들은 그렇게 슈팅은 아니고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조정받을 때 메이저 강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알트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받고 조정받을 때 메이저 가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알트하고 준메이저급 애들이 많이 뛰었고 뭐 부분적으로 메이저 코인들이 올라온 건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큰 시세는 못 줬다. 그래서 지금도 전반적인 흐름은 메이저로 봤을 때는 바닥 탈출로 봐야 되고, 바닥 탈출은 됐어요. 메이저 코인들도.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이 돼 버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이 아직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팩트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이 빠지고 있는 뭐 피르마 6% 빠지고 파워레츠 6% 빠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얘네가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코인 시장은 항상 덩어리이기 때문에 쟤네가 문제가 된다면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끝났어야 되죠. 그쵸? 이때 이제 중간에서도 3월 10일, 11일 날 이렇게 이틀간 조정받고 또 눌렸다 조정받고 이랬는데도 계속 가요. 왜? 안 끝났거든요. 자, 이번에 많이 올랐던 파이버 네트워크도 어제 장중에는 살짝 이탈은 됐지만 종가로 살려놓고 계속 상승이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꼭대기에 간 애들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 번 슈팅 나온 피르마나 이런 애들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너무 이른 판단이다. 대신에 급등이 됐을 때 나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를 했다든지 전략을 세웠다면 그거는 오케이가 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시장이 하락으로 돌아선다든지 그러기에는 아직 조금 상승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좀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증시인데 시장이 코인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썬더코어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그쵸? 썬더코어도 이제 상승 초기에 좀 접근을 했죠. 10원 정도에서 접근을 좀 했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내가 다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있자 그래요. 팔지 말자고. 그래서 보면은 뭐 썬더나 엑시, 센티넬, 리퍼 이거 다 엠블도 마찬가지고 엠블도 그쵸? 피아도 플로우도 그동안 이제 못 갔던 애들이 또 반등이 나오죠. 근데 얘네 지금 쌤 반등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썬더코어 제외하고는 프로스가 다 3, 4%좀 많게는 뭐 6, 7%요 정도 되기 때문에 큰 탄력을 받았다기에는 조금 볼 수가 없고 대신에 저런 코인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비트코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또 보니까 분봉으로 보니까 다시 240선에서 5600을 또 회복시켜 놨죠. 요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포인트가 그래서 다시 장대 양봉으로 올려놓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숙제거리가 좀 되겠지만 월요일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5,700만 원만 넘어가도 추세는 거의 넘어간 거나 다름없다라고 봐야 돼요. 자, 바이낸스로 보든 비트코인 선물 지수로 놓고 보든 차트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업비트의 비트코인이 제일 좋습니다. 예, 지금 가서 보시면은 그림이 좀 달라요. 선물 지수하고 바이낸스 비트코인 지수랑 좀 다른데 보시면은 되게 안정감 있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업비트 쪽에서 먼저 뭔가 돌파되는 사인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바닥 탈출이 되면서 바닥에 지금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만 잡혀준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이때 뭐 밑에서 5분의 3의 돈이 필요했다면 위로 뚫고 올라갈 때는 5분의 2나 5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강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던진단 말이에요. 팔아요. 그쵸? 팔고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꼭대기에서 사겠죠? 왜? 팔고 나서 또 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또 높게 사는 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사고 파는 거에 대한 흐름보다는 아직 밑에서 돌파도 안 잡혔는데 여기 바닥에서 살짝 올라갔다 눌린다 한들 바닥 탈출조차 안 됐는데 여기서 정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좀 나왔을 때 중간이라도 6,500이든 6,400이든 뭔가 왔을 때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벌써부터 좀 이른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웨이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샀다 팔았다 했다. 이때도 샀다 팔고 이때도 샀다 팔고 또 팔았다가 또 다시 샀어요. 이때도 팔았다가 또 다시 샀어요. 결국 다시 사면은 자꾸 뭐가 돼요? 가격이 높아지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꺾일 때까지 본다라는 게 중간에 팔아봐야 흔들림은 약간 피할 수 있겠지만 조정 때 약간 내가 안정감을 갖고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고점 매수를 또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자, 이거는 단점이에요, 단점. 지금은 시장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데 자꾸 팔아서 수익 내고 팔아서 수익 내고 그럼 팔아서 수익 내고 안 보면 되는데 또 들어간다 또 나는 공략할 거야 한다면은 파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 매수가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진리카나 웨이브, 에브리 뭐 이런 코인들 에이브나 솔라나, 엑시 파워레저, IOST 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온 애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밑바닥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뭐 샀다 팔아서 할 수 있겠지만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트 같은 경우나 준 메이저 정도 올라오는 코인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중요시 체크해서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또 반복되죠. 뭐가 반복돼요? 과거에 나타났던 요런 또 하락을 맞아봐요. 왜? 위에서 또 샀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위에서 샀으니까 하락 때 돈 맞고 하락 때 돈 맞죠. 이번 시장에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장에는 우리 진짜 제대로 수익 내서 끌고 가보자.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팔지 말자. 팔 때 되면은 다 공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인 시장을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왜? 어쨌든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게 보겠죠. 자,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이 언제 시작되냐, 이거를 먼저 잡는 사람이 이번 시장의 승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락을 먼저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전에 이제 7,900, 7,800에서 손절 드렸던 것처럼 빠른 손절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이후에 나왔던 하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커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와서 혹시라도 올라가 준다면, 올라갔다가 혹시라도 꺾이는 시점이 나온다면은 어, 다 수익을 내고 현금화해서 다시 상승 전환 포인트로 좀 매수 시점을 가져보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요 하락이 될 때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이때 당시 대표적인 예가 뭐가 나왔어요? 상패. 그렇죠. 상승장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도 상승장에 그런 얘기 없었어요. 떨어지니까 또 뭐 김치코인들, 또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뭐 얘기하면서 안 좋은 코인들 다 얘기하면서 상패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상승 때 공략해서 빼고, 상승 때 먹고 하락 때 다 빼서 현금화 만드는 게 지금은 베스트 포지션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타점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달려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매수는 절대 하지 말자에 좀 무게를 두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